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옥순이에요. 올해로 78이 됐습니다. 오늘이 제 생일인데 참 이 나이에 생일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방 안이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옆자리는 벌써 2년째 비어있고 우리 영섭이가 떠난 지가 벌써 그렇게 됐네요. 세수하러 화장실에 갔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어서요. 주름살은 더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얘졌고 손등에 있는 검버섯들도 더 진해진 것 같고 아이고 정말 늙었구나. 혼잣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어요. 남편이랑 저 그리고 아이들 셋이 다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에요. 한 5년 전쯤 찍었나. 그때도 영섭이 얼굴이 좀 피곤해 보였는데 미리 알았다면 더 잘해줄 걸 그랬어요. 우리 남편 이영섭 씨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젊을 때는 워낙 가난해서 둘이 정말 악착같이 살았거든요. 청계천 골목에서 작은 수혜용품점도 했고 길거리에서 방울이며 머리핀이며 팔기도 했고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했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매일매일이 꽉 차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산더미였거든요. 가게 열고 물건 정리하고 손님 받고 저녁엔 아이들 밥 해주고 숙제도 봐주고 바빠 죽겠다 소리 하면서도 사실 행복했어요. 아이들도 다 잘 컸어요. 큰아들 지훈이는 지금 49인데 중소기업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작은 아들 상우는 46이고 은행 다녀요. 막내딸 예진이는 44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때만 해도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모였어요. 이 작은 집에 10명 넘게 모여서 밥 해먹고 아이들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했죠. 저는 부엌에서 이것저것 차려내느라 바빴지만 그런 바쁨이 좋았어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 하면서 손주들이 달려드는 모습도 그리고 아들 며느리들이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하면서 설거지 도와주던 것도 생각나고 그런데 딱 2년 전부터 모든 게 바뀌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영섭이가 가슴이 좀 답답하다 하더니 갑자기 주저앉더라고요. 119 불러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근경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꽤 심한 거라고. 수술은 잘 됐다고 했는데 그 뒤로 영섭이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기운도 없고 말수도 줄고. 그러다가 6개월 뒤에 또 쓰러지셨어요. 그땐 정말 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장례식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동네 사람들, 가게 단골 손님들, 아이들 친구들. 다들 정말 좋은 분이셨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런 말들이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더 허전했어요. 장례 치르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동안은 영섭이 기침 소리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제 혼자더라고요.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무서울 때도 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자주 왔어요. 지훈이는 주말마다 반찬 사다 주고 예진이는 손녀 할인이 데리고 와서 놀다 가고 상우도 가끔 들러서 엄마 괜찮으세요? 하고 안부 묻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발길이 뜸해지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전화는 가끔 오지만 직접 오는 건 거의 없어졌어요. 엄마 이번 주는 회사 일이 바빠서. 엄마 할인이 학원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꼭 갈게요, 엄마. 물론 이해해요. 다들 자기 생활이 있는데 늙은 엄마한테만 신경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정말 답답해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날 때도 있거든요. 동네 마트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게 그날의 유일한 대화인 날도 많아요. 저녁에 혼자 TV 보면서 아, 오늘도 또 혼자구나 싶어서 한숨이 나와요. 그렇게 오늘 아침도 혼자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일찍 깬 것 같은데 시계를 보니 6시더라고요. 생일이라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냥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아침 먹으려고 계란 후라이 하나 했는데 혼자 먹으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영섭이랑 마주 앉아서 오늘 뭐 할 거야?
날씨가 좋네 이런 얘기하면서 먹었는데 그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까 큰아들 지훈이가 서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라 반가웠어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아, 그제서야 생각났어요. 오늘이 내 생일이구나. 요즘은 날짜 감각도 없어져서. 아이고, 지훈아, 어떻게 왔니? 바쁠 텐데. 엄마 생신인데 어떻게 안 와요? 오늘 하루 다 비워놨어요. 그 말에 괜히 코끝이 찡했어요.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라서 그런가. 그런데 지훈이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뭔가 평소와 달랐어요. 좀 무거운 표정이랄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엄마, 커피 한 잔 드세요. 지훈이가 부엌에 가서 커피를 타오더라고요. 그러고는 제 앞에 앉아서 한참 말이 없었어요. 지훈아,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좀 어둡네. 아, 엄마, 사실 오늘 온 건 생신 축하도 있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엄마, 요즘 혼자 계신 게 너무 걱정이 돼서요. 만약에 뭔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여기 혼자 계시면 누가 알겠어요? 그야, 뭔 일이 생기겠니? 조심히 살면 되지. 그래도 엄마,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요. 제가 하나 알아본 게 있어요. 지훈이가 가방에서 팸플릿 하나를 꺼내더라고요. 강서구에 있는 실버타운인데요. 정말 좋대요. 시설도 최신식이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엄마 또래분들이 많이 계셔서 외롭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 팸플릿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실버타운. 그러니까 나를 거기 보내겠다는 얘기구나. 지훈아, 그 말은 엄마를 거기 보내겠다는 거냐? 엄마, 그게 아니라요.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시라는 거예요. 친구분들도 사귀시고 프로그램도 참여하시고 지금처럼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아들이 걱정해서 하는 말인 건 알겠는데 이 집을 떠나라는 얘기잖아요. 평생 살던 이 집을. 저도 자주 갈 거고요. 상우랑 예진이도 갈 거예요. 하린이도 데리고 갈 거고요. 엄마가 더 행복하실 거예요. 지훈이는 계속 설득하려고 하는데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기가 막혀서. 평생 이 집에서 살았는데 영섭이랑 신혼살림 차렸던 이 집에서 아이들 키웠던 이 집에서 이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만 구경이라도 가보세요. 직접 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지훈이 눈을 보니까 진심인 것 같았어요. 나를 버리려는 게 아니라 정말 걱정해서 하는 말인 것 같았어요.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 한 번은 봐야겠구나. 눈으로 보고 판단해야지. 그렇게 말은 했지만 가슴 한 구석이 답답했어요. 78번째 생일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는 얘기를 듣게 될 줄이야. 다음 날 아침 지훈이가 일찍 왔어요. 어제 약속대로 그 실버타운을 구경 가자고 하더라고요. 엄마, 준비됐어요? 10시에 약속 잡혀 있어요. 솔직히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계속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런 데 가봐야 하나? 이 나이에 새로운 곳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차 타고 가는 길 내내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동네들을 보면서 내가 살던 곳에서 이렇게 멀리 와야 하는구나 싶어서 한숨이 나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다. 그냥 처음 가보는 거라 좀 떨리네. 지훈이도 제 마음을 아는지 운전하면서 계속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엄마,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면 되는 거고. 강서구 쪽으로 1시간 정도 갔나? 도착해서 차에서 내렸는데 제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달랐어요. 너무 으리으리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초라하지도 않더라고요. 5층짜리 건물인데 외관이 깔끔했어요. 앞마당에 작은 정원이 있는데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고요. 어? 생각보다 괜찮네. 입구에 들어서니까 경비 아저씨가 나와서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견학 오신 분이시죠?
안내 데스크로 가시면 됩니다. 참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긴장한 모습이었나 봐요. 어르신 너무 떨지 마세요. 편하게 둘러보세요. 하면서 웃어주시는데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로비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깔끔했어요. 소파가 몇 개 있고 한쪽에는 작은 카페 같은 곳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할머니 몇 분이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 저분들이 여기 사시는 분들이구나. 안내해 주시는 직원분이 나왔어요.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 말투가 정말 정중하더라고요. 박옥순 어르신이시죠? 저는 생활복지사 김미영입니다. 오늘 시설 안내해 드릴게요. 차부터 한 잔 주시더라고요. 따뜻한 유자차였는데 마음이 좀 따뜻해졌어요. 어르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천천히 둘러보시고요. 먼저 개인 방을 보여주더라고요. 생각보다 넓었어요. 우리 집 안방만 했나? 침대, 옷장, 작은 식탁, 냉장고도 있고 화장실도 딸려 있었어요. 여기 화장실 보세요. 손잡이도 다 있고 바닥도 미끄럽지 않게 돼 있어요. 아, 이런 것까지 신경 썼구나 싶었어요. 집에서는 화장실 가다가 가끔 미끄러질까 봐 조심조심 걸었거든요. 창문으로 보시면 정원도 보이고요. 아침에 창문 열면 공기도 좋아요. 창밖을 내다봤는데 작은 산도 보이고 나무들도 많아서 답답하지는 않더라고요. 지훈아, 여기 생각보다 괜찮네. 그죠, 엄마. 제가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공용시설들을 둘러봤어요. 운동실이 있는데 할머니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복잡한 기계는 없고 걷기 운동기구나 간단한 것들만 있었어요. 여기서 매일 아침 9시에 스트레칭도 하고요. 오후에는 가벼운 운동도 해요. 한쪽에는 작은 도서관도 있었어요. 책이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소파에 앉아서 책 읽고 계시는 할아버지도 보였고요. 제일 좋았던 건 작은 카페 같은 곳이었어요. 거기서 할머니들 몇 분이 화투 치면서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 새로 오시는 분인가? 그때 한 할머니가 우리를 보시고 말을 걸어오셨어요. 아, 네, 구경 왔어요. 저는 나오키예요. 여기 온 지 반년 됐어요. 처음엔 저도 엄청 걱정했는데 지금은 집보다 여기가 더 편해요. 그분 말투가 참 편안하더라고요. 저랑 나이도 비슷해 보이고. 여기 어때요? 불편한 점은 없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죠. 그런데 금방 적응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좋으시거든요. 같이 산책도 하고 TV도 보고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식사는 어떻게 해요? 아, 식당이 따로 있어요. 못 드시는 것만 미리 말씀드리면 따로 해주세요. 혼자 해 먹기 힘들 때는 정말 편해요. 식당도 가봤는데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식탁이 4명씩 앉을 수 있게 돼 있어서 가족적인 느낌이었어요. 점심시간에 한번 오세요. 어르신들끼리 같이 드시는 모습 보시면 좋을 거예요. 지훈이가 프로그램 안내지를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여기 보세요. 꽃꽂이 수업도 있고 노래교실도 있고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것들이 많네요. 꽃꽂이. 예전에 관심 있었는데 그동안 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정말 이런 수업들 해요? 네, 일주일에 2번씩 해요. 참여는 자유고요. 그때 오케이 할머니가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꽃꽂이 배워요. 처음에는 서툴렀는데 지금은 제법 그럴듯하게 해요. 만든 거 방에 가져다 놓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그런 재미가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전히 걱정이 있었어요. 지훈아, 근데 내가 여기 들어가면 너희들은 정말 자주 올 거야? 지훈이가 진지하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당연하죠. 지금보다 더 자주 올 거예요. 지금은 엄마 집까지 가기가 좀 멀어서 그랬는데 여기는 고속도로 가까워서 더 편해요. 그리고 할인이도 데리고 와서 여기서 같이 시간 보낼 수 있잖아요. 엄마 혼자 두려고 여기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그래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엄마, 결정은 천천히 하세요. 오늘은 그냥 구경만 하는 거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시설은 생각보다 좋았고 사람들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거기서 살 수 있을까?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그날 저녁 혼자 앉아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지금 이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과 거기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 어느 게 나을까? 옆집 김 할머니 생각도 났어요. 작년에 넘어져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다가 이틀 뒤에 발견됐거든요. 나도 언제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리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것도 정말 답답했어요. TV랑 이야기하는 것밖에. 결국 그날 밤 늦게 지훈이한테 전화했어요. 지훈아, 엄마, 마음 정했다. 네. 엄마, 뭐려? 그 실버타운 한번 가보려고. 안 맞으면 다시 나오면 되잖니. 전화 너머로 지훈이가 조금 놀란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요. 부담스러우시면 더 생각해 보셔도 돼요. 아니야. 이대로 혼자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늙어갈 것 같아. 거기서라도 뭔가 새로운 거 해보자.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입주하는 날이 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짐을 꾸리는데 가져갈 게 별로 없더라고요. 옷 몇 벌, 남편이랑 찍은 사진 몇 장, 상비약들, 그리고 제가 몇 년째 키우던 작은 다육이 화분 하나. 이게 다네. 혼자 중얼거렸어요. 지훈이랑 예진이가 일찍 왔어요. 손녀 할인이도 함께 왔고요. 엄마, 뭐 더 가져갈 거 없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사다 드릴게요. 지훈이가 작은 짐가방 들면서 말하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싱숭생숭한지 모르겠어요. 괜찮다. 필요한 건 거기서 사면 되지. 예진이가 제 손을 잡더니 말했어요. 엄마, 적응 안 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주 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딸이 말하는 건 좀 다르더라고요. 마음이 좀 따뜻해졌어요. 집 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어요. 30년 넘게 살던 이 집을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코끝이 찡했어요. 엄마, 가요. 지훈이가 제 팔을 살짝 잡더라고요. 그래. 가자. 실버타운에 도착하니 직원분들이 나와서 맞아주시더라고요. 박옥순 어르신, 어서 오세요. 짐은 저희가 들어드릴게요. 로비에서 간단한 입주 절차를 마치고 제 방으로 올라갔어요. 3층 301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복도를 걸어가는데 생각보다 조용하더라고요. 방문을 열었을 때, 아, 이게 제가 앞으로 살 곳이구나 싶었어요. 넓지는 않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침대, 작은 식탁, 옷장, 냉장고. 다 갖춰져 있었고요. 창문도 커서 햇빛이 잘 들어왔어요. 할인이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신나게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 완전 좋아요. 우리 집보다 깨끗해요. 할머니 여기서 공주님처럼 사세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이들 눈에는 이렇게 좋아 보이는구나 싶어서 좀 서운했어요. 예진이가 제 화분을 창가에 놓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거 여기 놓으면 햇빛도 잘 들고 좋겠어요. 그래. 거기가 좋겠다. 지훈이는 옷장에 제 옷들을 정리해주고 할인이는 침대에서 폴짝폴짝 뛰면서 놀고 그 모습들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엄마, 우리 이제 가야 돼요. 할인이 학원 시간이 있어서요. 벌써 가야 한다니.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그래. 가거라. 조심히 가고. 엄마, 내일 전화 드릴게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아이들이 나가고 나니까 정말 조용해졌어요. 방 안에 혼자 서 있는데 갑자기 막막하더라고요. 이제 뭘 해야 하지?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래로 차들이 지나다니고 멀리서 아이들 노는 소리도 들리고. 그런데 그 모든 소리가 남의 일 같았어요. 정말 여기서 살아야 하는구나. 가방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서 침대 옆 탁자에 놓았어요. 영서봐. 내가 이런 데까지 왔네. 너라도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혼잣말이 나오더라고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침대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배가 고파서 시계를 봤더니 저녁 시간이더라고요. 식당에 내려갔어요. 어디 앉아야 할지 모르겠어서 구석진 자리에 혼자 앉았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들더라고요. 옥순 씨, 여기 와요. 혼자 뭐 해요? 아, 며칠 전에 구경 왔을 때 만났던 나오케 할머니였어요. 반가웠어요. 어머, 오키 씨, 안녕하세요. 얼른 여기 와서 앉아요. 혼자 먹으면 맛없잖아요. 그 자리에 할머니 세 분이 더 계셨어요. 다들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전 김말순이에요. 여기 온 지 2달 됐어요. 김말순 할머니는 저보다 좀 나이 많아 보이셨는데 목소리가 시원시원하셨어요. 전 장필자예요. 반가워요. 장필자 할머니는 좀 조용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순덕 할머니세요. 이순덕 할머니는 제일 말씀이 많으셨어요. 옥순 씨 어디서 오셨어요? 여기 어때요? 처음엔 좀 어색하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밥을 먹었어요. 혼자 먹을 때보다 훨씬 나았어요. 우리 다들 사연이 하나씩 있어요. 말순 할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남편 잃고 혼자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왔어요. 아들이 미국에 있거든요. 저는 무릎이 안 좋아져서 혼자 사는 게 불안해서 왔고요. 필자 할머니도 말씀하시고 저는 딸이 걱정해서 보냈어요. 집에서 넘어져서 하루 종일 못 일어날 뻔했거든요. 순덕 할머니도 자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들어보니 다들 저랑 비슷한 이유로 오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옥순 씨는 어떻게 오셨어요? 저도 남편 잃고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서요. 아들이 걱정해서 권해서 왔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다 비슷하네요. 오케이 할머니가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다들 어색해 하는데 금방 적응돼요. 여기 프로그램도 괜찮고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 하루가 금방 가요. 그래요? 내일 요가 수업 있는데 같이 가요. 저도 처음엔 내가 무슨 요가야 했는데 해보니까 몸도 좀 가벼워지고 좋더라고요. 요가. 살면서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몸이 뻣뻣한데. 아, 여기서 하는 요가는 어르신용이라서 어렵지 않아요.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도 있고요. 순덕 할머니도 거들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관절염 있는데 하고 나면 오히려 시원해요. 같이 해요. 말순 할머니도 우리 다 같이 다녀요 하시더라고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식사 후에 직원분이 와서 간단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박옥순 어르신, 첫날이시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프로그램 시간표도 주시고 이용 방법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내일 아침 9시에 요가 수업 있어요. 참여하고 싶으시면 운동복 입고 3층 다목적실로 오시면 됩니다. 할머니들이 같이 가자고 하셨으니까 해보자 싶었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정말 조용했어요.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천장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집에 있을 때도 혼자였지만 여기서의 혼자는 좀 달랐어요. 완전히 낯선 곳에서의 혼자라는 게 더 막막했어요. 내가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저 할머니들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남편 생각이 났어요. 영섭아, 내가 이렇게 살게 됐네. 너 없이.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새로운 곳에서 살아보려고 해. 잘 될까? 남편 사진을 보면서 혼잣말 했어요. 그러다가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꿈에서는 옛날 우리 집이 나왔어요. 남편이랑 아이들이랑 모여 앉아서 밥 먹던 그 모습.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눈이 좀 부어 있었어요. 입주한 지 한 달쯤 지나니까 여기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요가 수업 가고 점심 먹고 나서는 원예 수업이나 미술 시간에 참여하고 저녁에는 나오케 할머니랑 로비에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옥순 씨 오늘 뭐 할 거예요? 글쎄요. 어제 도서관에서 빌린 책 좀 더 읽어야겠어요. 아, 그 소설 말이에요? 재밌어요?
응. 그런 대로 볼만해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있으니까 하루가 금방 갔어요. 처음에 느꼈던 막막함이나 외로움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음식이었어요. 옥순 씨 요즘 밥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옥희 할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날 점심에 나온 미역국이 미지근했거든요. 맞아요. 어제도 김치찌개가 별로였고 뭔가 정성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하루 이틀 그런 거겠지 했는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반찬은 계속 똑같은 게 돌고 돌고 국은 미지근하고 밥도 딱딱할 때가 많았어요. 어제 고등어구이 먹었는데 비린내 나더라고요. 말순 할머니가 말했어요. 저도 그거 못 먹었어요. 냄새가 이상했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음식이 괜찮았는데 한 달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졌어요. 우리가 너무 까다로운 건가? 싶기도 했지만 다들 똑같이 느끼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 맞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월요일 아침 요가 수업 가려고 다목적실에 갔는데 문에 종이가 붙어 있더라고요. 오늘 요가 수업은 강사 개인 사정으로 취소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주에도 또 취소, 그 다음에도 또 취소. 이게 뭐야? 한 달에 반 이상 취소되네. 순덕 할머니가 투덜거렸어요. 그러게요. 대체 수업이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그냥 취소만 하고 끝이에요. 원예 수업도 마찬가지였어요. 재료 준비가 안 됐습니다. 강사가 못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취소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여기 왜 왔는데?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옥희 할머니도 화가 나서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왔을 때는 프로그램 정말 알차게 운영된다고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절반은 취소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직원들 태도였어요. 처음에는 로비만 지나가도 안녕하세요, 어르신 하면서 밝게 인사해 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휴대폰만 보고 있거나 슬쩍 고개만 끄덕하고 말더라고요. 어떤 부탁을 해도 대충대충 해요. 전구가 나갔는데 갈아주실 수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사흘이 지나도 안 와요. 다시 말하면 깜빡했네요. 바로 할게요 하고는 또 안 해요.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은 개뿔, 그냥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제일 기가 막혔던 건 한 번은 제가 복도에서 미끄러질 뻔했는데 물 청소하고 표시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직원한테 말했더니 저희가 인력이 부족해서요. 어르신들이 조금만 조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르신들이 조심하라고요? 안전사고 나면 누구 책임인데? 그런 일들이 하나둘씩 쌓이니까 우리끼리 모이면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구경 왔을 때랑 완전 다르네요. 그때는 뭔가 환영받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방치된 기분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투명인간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말 큰 문제가 터졌어요. 어느 날 밤 옆방에 사시는 이말순 할머니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면서 응급벨을 눌렀대요. 그런데 간호사가 없었던 거예요. 밤 근무자가 자리에 없었다는 거죠. 말순 할머니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혼자서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 타고 병원 갔대요.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지만 그 얘기가 퍼지니까 모든 할머니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24시간 의료 지원이라면서 정작 필요할 때는 없네요. 우리가 여기 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는데 만약에 정말 큰 일 났으면 어떡하려고 했을까요? 그때부터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어요. 처음에 입주할 때 들었던 좋은 말들이 다 거짓말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내가 여기 온 게 잘한 일일까? 처음엔 정말 좋을 줄 알았는데 지훈이한테 전화해서 얘기해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직 확실하지도 않고.
그런데 며칠 뒤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다가 우연히 직원실 앞을 지나게 됐는데 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안에서 직원 2명이 이야기하는 게 들렸어요. 이제 입주한 지 3개월 지났지? 이제 좀 편하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맞아. 계약금은 다 받았잖아. 처음 3개월만 잘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어르신들 기억력도 별로고 불만 있어도 어디 가서 떠들지도 못하잖아. 그러게, 음식도 좀 줄이고 프로그램도 대충 해도 될 것 같아. 어차피 갈 곳도 없는 사람들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지더라고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갈 곳도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기억력도 별로라고요.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돈만 내는 물건 취급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황급히 제 방으로 돌아왔는데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들한테 얘기해야 하나? 근데 믿어줄까? 증거도 없는데. 그날 밤은 정말 한잠도 못 잤어요. 계속 그 직원들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왜 음식이 나빠졌는지, 왜 프로그램이 자꾸 취소되는지, 왜 직원들 태도가 달라졌는지. 우리는 처음부터 속은 거였어요. 계약금만 받고 나면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데. 갈 곳도 없는 사람들, 기억력도 별로. 이런 말들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나오케 할머니 방으로 갔어요. 이걸 혼자 간직하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똑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오키야. 나야, 할 얘기가 있어. 문을 열고 나온 오케 할머니를 보니까 저처럼 밤을 새운 것 같더라고요. 왜 그래, 얼굴이 안 좋네? 오키야, 나 어제 믿기지 않는 말을 들었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제가 어제 들은 얘기를 차근차근 말해줬어요. 오케 할머니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뭐? 진짜? 그런 말을 했다고? 응, 내 귀로 직접 들었어. 계약금 다 받았으니까. 이제 대충 해도 된다. 어차피 갈 곳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오케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주먹을 쥐었어요. 이런 빌어먹을. 우리를 뭘로 보고. 저도 어제부터 가슴에 쌓여있던 분노가 올라왔어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돈 내고 들어온 거잖아. 근데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옥수나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어. 뭔가 해야 해.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오케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당한 일들을 정리해보자. 하나하나 다 적어서. 그래. 그게 좋겠다. 그날 오후 우리는 각자 방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어요. 저는 종이에 하나씩 적어 나갔어요. 한 달 전부터 음식질 떨어진 미지근한 국, 질긴 고기, 비린 생선. 요가 수업 한 달에 절반 이상 취소. 원예 수업도 자주 취소됨. 전구 갈아달라고 했는데 일주일째 안 해줌. 복도 물청소 후 표시 안 해서 미끄러질 뻔함. 이말순 할머니 응급 상황 때 간호사 부재. 직원들 갈 곳 없는 사람들 발언. 이렇게 적고 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오케 할머니도 비슷한 목록을 만들어 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정말 많이 당했네. 그러게. 그동안 왜 참고 있었을까? 나이 들면 이런 대접받는 게 당연한 줄 알았나 봐. 그런데 이제는 달랐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오키야. 다른 할머니들한테도 물어봐야겠어. 우리만 이런 게 아닐 것 같은데. 맞아. 가만히 있던 사람들도 사실은 다 느끼고 있었을지도 몰라.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우리는 다른 할머니들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요즘 여기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적 없으세요? 말순 할머니가 제일 먼저 반응했어요. 아, 그거 저도 생각했어요. 음식도 그렇고 직원들 태도도. 순덕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처음에 왔을 때랑 너무 달라져서 이상하다 했거든요.
필자 할머니는 조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저는 컴플레인 넣기가 좀 그래서 그냥 참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참으면 안 돼요. 우리가 돈 내고 있는 거잖아요. 오키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할머니 4명이 모여서 대책을 세웠어요. 증거가 있어야 해.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들어줄 거야.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고 녹음도 해보자. 그리고 언제 뭔 일이 있었는지 날짜도 정확히 적어두고. 다음 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어요. 음식 나쁘면 사진 찍고 수업 취소되면 공지 사진 찍고 직원이 불친절하면 날짜랑 시간 적어두고.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증거들이 꽤 모였어요. 이제 관리사무소에 가자. 오키 할머니가 말했을 때 저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가자.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다음 날 우리 4명이 관리사무소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관리자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르신들, 무슨 일이세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말했어요. 실장님,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아, 네, 앉으세요. 뭔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책상 위에 차례로 꺼내놨어요. 사진들, 메모지들, 수업 취소 공지들. 이게 다 뭐예요? 관리자가 당황하더라고요. 오키 할머니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저희가 여기 입주한 지 3달이 됐는데 처음 약속하신 것과 너무 다릅니다. 음식 질도 떨어졌고 프로그램은 자꾸 취소되고 직원들 서비스도 엉망이에요. 관리자가 자료들을 뒤적이면서 말했어요. 좀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이 예민하게 느끼신 건 아닐까요? 그 말에 제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예민하다고요? 저희가 나이 들었다고 감정이 둔해진 줄 아세요? 순덕 할머니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가 바보 아닙니다. 분명히 달라진 게 있어요. 그때 말순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실장님 혹시 직원들이 계약금 다 받았으니까 이제 서비스 줄여도 된다고 말한 거 아세요? 관리자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런 말은 제가 직접 들었어요. 어차피 갈 곳도 없는 사람들이라고도 했고요. 그 말에 관리자가 완전히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희는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겠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잠깐만요. 이야기를 더 해보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오키 할머니가 손을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저희를 사람 취급 안 하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요? 맞아요. 우리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관리사무소를 나왔어요. 일주일 후 퇴소 절차가 마무리됐어요. 우리는 서울 근교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알아봤어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주변에 마트와 병원도 가까워서 생활하기 괜찮을 것 같았어요. 이사하는 날 아침 짐을 정리하면서 오키 할머니가 말했어요. 옥순아,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 맞아. 그냥 참고 살았으면 계속 무시당했을 거야. 나이 든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당하고 살 이유는 없잖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우리도 사람이야.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짐을 다 싼 후 마지막으로 창밖을 내다봤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네요. 오, 기야. 이제 진짜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자. 그래.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차에 짐을 실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78살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맞서 싸운 게 자랑스러웠어요.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한 거니까요. 새 집으로 이사한 첫날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걸 보면서 커피를 끓였어요. 옆집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소리,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음식 냄새. 이런 소소한 일상 소리들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남편 사진을 거실 가장 좋은 자리에 걸어놓는 것이었어요. 그 옆에는 나오케 할머니가 선물로 준 작은 다육이 화분도 놓았고요. 이제 정말 내 집이구나. 아무도 저한테 몇 시에 밥 먹으라고 몇 시에 자라고 하지 않는 곳.
제가 원할 때 차 마시고 제가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 볼 수 있는 곳. 이런 게 그렇게 소중한 거였나 싶었어요. 며칠 뒤 예진이가 할인이 데리고 놀러 왔어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할인이가 제 품에 확 안기더라고요.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진짜 집이에요? 그래, 할인아, 할머니, 새 집이야. 와, 완전 좋아요. 그 호텔 같은 데보다 훨씬 좋아요. 여기는 진짜 할머니 냄새가 나요. 할머니 냄새라는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릴 때 지훈이, 상우 예진이도 제 품에서 그런 말 하곤 했거든요. 할머니, 우리 여기서 같이 요리해요. 저 계란 후라이 할 줄 알아요. 할인이가 신나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저녁에는 지훈이도 왔어요. 오랜만에 식탁에 둘러앉아서 제가 만든 밥을 함께 먹었어요. 엄마, 진짜 죄송해요. 지훈이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그때 저희가 엄마 마음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좋은 곳이니까 가시면 될 거라고만 생각했지. 엄마가 어떤 기분이실지는. 저는 지훈이 손을 잡았어요. 지훈아, 괜찮다. 너희들도 나 걱정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저희가 편한 길만 찾았어요. 엄마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보지도 않고. 예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저희도 많이 반성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자주 올게요. 주말마다 할인이랑 같이 와서 밥도 해먹고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요. 그래, 이제 여긴 내 집이니까 언제든 와. 할인이가 방 구경을 다니면서 할머니 여기 침실도 예뻐요. 할머니 베란다에서 화분 키워요. 이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랜만에 집안이 이렇게 북적거리니까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간 후 저는 소파에 앉아서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보니 달이 떠 있었고 거실에는 아까 같이 먹었던 저녁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삶이었구나. 누군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리고 일주일 뒤 정말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지역 복지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실버타운에서 있었던 일을 다른 어르신들한테 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나오키 할머니랑 같이 고민했는데 오키 할머니가 말하더라고요. 우리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 해보자. 그렇게 복지관에서 작은 강연을 하게 됐어요. 그날 강연장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30명 정도 오셨더라고요. 처음에는 떨렸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할 말이 많았어요. 어르신들, 저는 78살 박옥순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왔어요. 제가 어떻게 실버타운에 들어가게 됐는지, 거기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곳을 나오게 됐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저도도 나이 들면 이런 대접받는 게 당연한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한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냥 참고 사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오키 할머니도 거들어서 말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의 주인이에요. 누군가 대신 정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야 해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할아버지가 다가오셨어요. 박옥순 어르신, 정말 고마워요. 저도 요즘 아들이 어디 시설 알아본다고 하는데 오늘 들은 이야기 꼭 기억하겠어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시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키 할머니가 말했어요.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을 것 같아서 기분 좋네. 그러게, 나도 그냥 당하기만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78번째 생일부터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을 잃고 외로웠지만 그 외로움 때문에 새로운 친구도 만났고 제 자신을 다시 발견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혼잣말 했어요. 영서봐, 나 이제 괜찮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여러분, 박옥순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이 나셨나요? 아니면 본인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가족과의 관계, 노년의 삶, 그리고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에 대해 어떤 경험이나 생각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클릭 한 번이면 되는데 저에게는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고 공감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나이가 몇 살이든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